내비게이션 두 번째 시간은 CSS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저번에 내비게이션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HTML만 작성했을 때 내비게이션은 이 모습이 맞을 거예요. HTML에 대한 부분의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드도 굉장히 단촐하죠.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다 해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CS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CSS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에 이름을 주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이름을 주었고 여기서 리스트라는 태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측으로 쭉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내비게이션 리스트, 가로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작성하면서 사용해봤던 플롯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롯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플롯 값을 사용을 했다면 그것이 다음 엘리먼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의 높이 값을 정확히 인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 팩트라는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롯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한번 리프레시해서 볼 거예요. 자, 나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내비게이션을 네이버처럼 깔끔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이쁘게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높이 값이 지금 보면은 50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5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40 정도로 줄인 후에 40도 너무 40 정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li가 너무나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li 태그들이 플롯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넓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넓어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리스트 태그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개발자 도구 element.style 이 부분에 넓이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100픽셀 정도면 될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높이 값이 40이었죠? 40인데 지금 텍스트는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데 위아래로 상하로 봤을 때 메뉴가 좌우로는 정렬이 되어 있지만 위아래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이 바로 라인 하이트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속성 값을 높이 값만큼 넣어주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넓이 값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넓이 값을 100으로 좀 줘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메뉴 7가지의 메뉴를 꽉 채우게 만약에 하고 싶다면 넓이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제가 넓이 값을 커서 상단으로 막 눌러서 이렇게 넓이 값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메뉴가 갑자기 밑으로 7번째 메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커서 하단으로 눌러서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142픽셀이에요. 그러면 142픽셀의 넓이 값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하이트, 내비게이션을 만들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인 하이트. 이거는 바로
텍스트를 상하로 가운데 정렬하는 속성이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를 원래는 이제 나누는 간격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안에서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가운데 정렬이나 넓이 값이나 플롯 이런 값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먼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A 태그에 열심히 플롯을 넣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li가 있는데 A 태그에 열심히 플롯을 넣어 주어봤자 이렇게 왼쪽으로 나열해서 쭉 수평적으로 정렬이 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바로 바깥에 있는 이 리스트 태그에 반드시 플롯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코딩 방식이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A 태그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플롯 값을 주어서 수평적으로 나열을 했고 클리어 픽스를 적용해서 그 박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width를 통해서 142픽셀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찾아봤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위아래 정렬하기 위해서 라인 하이트 40픽셀을 넣어주었고 텍스트를 또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A링크인데요. 손가락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A링크인 거죠. A링크를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위로 올리면 A링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A링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이것을 클릭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위까지 올려야 되는 어쩌면 불편한 부분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텍스트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전체 영역을 A링크라고 두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UX 측면에서요. 사용자 경험상 그렇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링크가 어디서부터 작동을 하는지 바로 텍스트에 대해서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여기서만 나오고 여기서도 손가락이 텍스트 부분에서만 나오고 조금만 벗어나도 손가락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 크기라면 A링크의 영역을 넓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텍스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사이즈를 좀 더 키우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텍스트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폰트 크기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폰트 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색상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처럼 그린이라는 색상을 일단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색깔은 나오지 않을 텐데 일단은 적용을 할 모습을 보죠. 자, 녹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폰트 사이즈는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폰트 부분은 14픽셀이라고 적용한 이 부분을 클릭을 한 후에 커서 상단으로 누르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에 좀 잘 보이려면 16픽셀 정도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6픽셀. 이왕이면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그 녹색 색상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녹색 색상을 제가 한번 찾아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녹색이고,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녹색을. 이 색깔이군요. 자, 이 색깔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크롬에서 제공하는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컬러를 찍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리프레시하면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색깔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배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죠? 배경도 한번 수정을 해보죠.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경보다는 보더 1픽셀 값을 주고 솔리드 타입으로 해서 연한 색깔 한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상단에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도 보더 탑 해서 한 줄을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